저는 계명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지금껏 서예를 통해서 또 수목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여양 항미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늘 붓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상에서 많이 보여졌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예과가 생기고 계명대에서 두 번째로 서예과가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금껏 졸업 후에 작품 발표를 하면서 이 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예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예술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한자를 빌어와서 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주로 제가 한자 서예를 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거나 작품 발표를 할 때 관람객들은 이 한자서의 어려움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앞에 서서 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웠어요.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은 한자를 사실 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은데, 서예술 하면은 관객들한테 사실 좀 외면당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고충이 컸고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은 작업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다양한 서체를 학습을 했지만 이것을 현대미학에 접목해서 서체 글자를 조형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 틀을 벗어나서 해체를 해보고 또 재료 면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이제 추가하면서 지금 이런 작업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먹은 현의색이라고 하거든요. 검을 현자를 써서, 그래서 그 오묘한 먹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서예를 하면 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작업을 보면은 좀 기운이 많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서예의 그 기운 생동함이 녹아져 내려 있고, 또 서예는 문자를 매개로 하는 조형예술인데 제가 문자를 탈피는 하지만 깊이는 그 문자를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예를 남들은 또 보면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은 저 베이스에는 항상 목과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좀 강도 깊게 하기 때문에 주로 두꺼운 삼합지를 많이 사용해요. 삼합지를 사용하고 또 가끔 캔버스도 사용하고 실크, 강목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합지의 좋은 점은 제가 먹을 사용하기 때문에 먹의 번짐에 최고의 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 번짐이 되게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한지를 애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캔버스를 사용하는데, 이 캔버스는 한지가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먹의 농밀한 거친 선과 필선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작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크도 또 되게 보드라우면서 먹 번짐이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화 하면은 한국화 물감이나 분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분체나 한국화 물감은 먹색이 되게 잔잔하고 고요함이 있어요. 가라앉은 색이 있는데 제 작품 성향이 좀 거칠고 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크릴 물감을 먹 위에다가 먹 번짐이 있고 난 후에 이 아크릴 물감을 드래핑을 하는데, 이게 좀 농밀하다 보니까 작품이 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크릴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저는 이 아크릴 물감의 또 좋은 점은 색이 선명해서 밑에 먹을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고, 또 이 장지에다가 이 두꺼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은 찢어지는 이런 그것도 없고 되게 이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주로 애용을 하지요.
예,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각은 저희 이제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일부분인데 정각 예술도 상당히 묘미가 대단하거든요. 저희들 작품을 하고 정각을 사실은 이게 인장이잖아요. 인장인데 작품을 하고 한국화나 뭐 서예 작품을 하고 꼭 인장을 찍습니다. 정각을 찍는데 정각을 그 안에 폭이 좁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촌의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안에서 글자를 이용해서 조형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방촌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예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서양화를 하시는 분, 또 사진 작가로 계신 분들도 작품을 해놓고 그 인장을 찍고 싶으셔서 가끔 주문을 하시고, 또 전시할 때 보면은 인장이 찍힌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인장을 통해서 작품이 부각이 되고, 또 제가 또 다른 작품을 현대 서예를 할 때 그 인장의 조형을 맞춰서 제 작품에 또 인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각은 제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작품의 대부분이 제 일상생활이나 어떤 유년의 기억들이나 그런 감성이 담겨 있는 작품이 많아요. 뭐 색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작가들은 좀 많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재가 있는데, 저는 우리 전통 그림을 그릴 때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와 매화를 주로 그리는데, 그 대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집에서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그 대나무 숲에서 맑은 바람이 일 때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가을이나 겨울 때 되면은 대숲이 대나무 잎이 서걱이는 그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추억이 많아서 주로 대나무 소재의 작품을 많이 하고, 또 제가 매화를 또 많이 그리는데, 그 매화는 우리 전통 사군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력이 대단하잖아요. 매화는 2월에 혹한을 딛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예요. 그래서 그 2월에 눈 속에서 피는 그 매화의 고혹적인 자태에 매료되어서 주로 그 매화를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제가 뭐 선의 유희 이런 작품을 할 때는 문자를 매개로 하고 그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일상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그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작가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는 제가 최근에 한 퍼포먼스는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김해의 국제미술 비엔날레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한 200명인가 거의 되고, 외국 작가들이 한 50분 오신다 하더라고요, 비엔날레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20개에 대한 거를 보여줬으면 해서 제가 거기에서 연꽃을 퍼포먼스로 먹을 같이 해서 그렸는데, 외국인들이 되게 박수를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동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민들과 소통하기 편한 것은, 물론 좀 식상하지만 가운 쓰기 아니면은 당호를 써보기,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편하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서 굳이 뭐 명필이 아니어도, 명필일 수도 없지만 재미있게 글씨를 쓰면 그게 예술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민들과 가장 접근성이 괜찮은 작업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 동구가 연꽃 단지가 많아요. 연꽃 단지가 많은데 그 혁신도시 쪽으로 가면은 연밭이 많습니다. 그 연밭이 꽃이 피는 여름보다 저는 가을 겨울에 이 연꽃이 지고 잎이 하엽이 될 때 연들이 이렇게 말라 있는 그 모습들이 저는 되게 또 감성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작가 모든 분들이 예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맥한 질문일 것 같고 대답도 같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지요. 여러 가지 작가들은 배고프잖아요. 예, 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또 거기에서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작업을 해야 되는 제 스스로 의지에 대해서 사실 현타가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기존 있는 작업이지만 제가 지금 우리 현실이 직면해 있는 것에 가장 부합되는 한자로 얘기하면은 돌아올 해자예요. 해자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의미를 담고 또 조형을 파괴해서 제가 이번에 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해의 변주, 그러니까 한자 해지만은 역을 변형해서 해의 변주라는 제목을 달고 출품할 거예요. 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인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중농예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봄쯤 돼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 측에서 전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때쯤 되면은 코로나도 좀 끝날 것 같아서 바깥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왜냐면 제 작품이 독일에도 몇 점 가 있고 또 스페인 말가냐에도 작품이 가 있는데 그 독일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작품을 가져가신 분이 이 먹색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조금 발돋움을 해서 노력을 해서 더 한 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